네, 32번. 자. 예,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이제 이건 뭐 거의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 얘기 없으니까 15kW를 이제 뭐라고 보시면 돼요? P0. 요게 이제 15kW. 그 다음에 이제 2차 동선 PC2 물어봤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P0 알려주고 PC2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60Hz 8극이 있으니까 NS 900rpm 나올 거고 NR가 864가 있죠. 이거 슬립을 구할 수 있죠. 네, 그걸 이용해서 슬립 S는 NS분의 900rpm입니다. 8극 60이면 NS분의 NS-NR이죠? NR은 지금 실제 회전수가 864라고 그랬고 그럼 여기 이제 슬립이 나와요.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예요? 0.04? 그러면 P0랑 슬립 두 개 나왔으니까 아까 P2 대 PC2 대 P0는 1 대 S 대 1-S 거기에서 두 개만 알면 P0랑 슬립 두 개 아는 거죠 지금. 나머지 두 개는 구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지금 구하라고 한 게 뭘 구하라고 한 거죠? PC2. 그럼 P2 대 P2 뺄게요. P2 대 PC2 대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P0는 P0가 지금 15죠? P2 뺐으니까 1 빼야죠? 그 다음에 S 대 0.04 네, 1-S니까 0.96이죠? 예, 그래서 요거 풀면 요 PC2 얼마인지 비례식 풀면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625W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15kW로 넣었기 때문에 계산하면 0.625 킬로와트로 넣었으니까 킬로와트로 나오겠죠. 비례식을 풀었으니까. 거기서 근데 보기에는 와트로 돼 있어요. 625와트. 33번. 선박의 추진용. 선박의 전기 추진용 및 전기차, 전기자동차, 구동전동기의 속도 제어로 가장 적합한 거. 주파수 제어잖아요. 주파수 제어법, 전원 주파수 제어법이라고 그랬죠. 지금 전기자동차도 이 전원주파수 제어법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그게 배터리가 직류라고 해서 직류전동기가 아니라 고장이 잦기 때문에 직류전동기 쓰면. 삼성은 노전동기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선박의 전기 추진용, 뭐 인견공장 포트모터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34번. 기동장치를 갖는 단상유도전동기, 그러니까 단상유도전동기가 아닌 거 반발기동형, 반발유도형, 콘덴서기동형, 분산기동형, 쉐이딩코일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닌 거. 이중농형. 이거는 저 삼상유도전동기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특수농형. 35번. 유도전동기 역상제동의 상태를 크레인이나 권상기의 그러니까 권상기를 들어 올릴 때가 아니라 이제 내릴 때 권상기에서 이제 무거운 걸 이렇게 내려보낼 때 강하시에 이용되고 속도 제한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빨리 막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동력을 걸어 가지고 이제 밑으로 빨리 내려가는 거 이제 막고자 할 때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동법이 뭐냐? 이건 제동법을 제가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죠. 제가 얘기한 게 뭐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 또는 역전제동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거 역전제동 아니에요. 이건 읽지도 않고 보기에 이런 제동법을 유도제동이라고 그래요. 유도제동. 이런 제동 방식을 유도제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6번. 삼상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중 2차 저항제어법하고 관계가 없는 거. 농형은 2차 얘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농형유도전동기에 이용된다. 뭐가? 2차 저항제어가. 틀렸어요. 답은 1번. 37번.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전전압 기동, Y 델타 기동, 기동 보상기법에 의한 기동. 또 리액터 기동 같이 있었고. 자,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요. 1번 전전압 기동, 직입 기동이라고도 하고 전전압 기동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일 때 쓴다고 그랬죠? 기동 전류 크게 흐르든지 말든지 가벼워서 금방 기동되니까. 맞아요. 이제 소용량에 적용된다. 맞고. Y 델타 기동법을 쓰면 기동 전압이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 루트 3분의 1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동 토크, 기동 전류는 다 3분의 1 되고 전압은 루트 3분의 1 돼요. 네, 맞아요. Y 델타 기동법은 기동 전압은 루트 3분의 1로 감소를 한다. Y로 기동을 하면. 원래 Y 델타 기동법이라는 이 말이요. 기동은 Y결선으로 기동을 하고 기동 끝난 후에 정상적인 운전은 델타로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델타 결선에 비해서 Y결선 형태로 기동을 하게 되면 같은 선간 전압에 대해서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 루트 3분의 1밖에 안 걸린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전류는 3분의 1로, 기동전류는 선전류거든요. 기동전류는 3분의 1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동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지니까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 루트 3분의 1이 되다 보니까 제곱이면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동 토크도 3분의 1 되고, 기동 전류도 3분의 1 되고, 전압은 루트 3분의 1이고. 자, 그러면 1번이, 2번, 그러니까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3번. 리액터 기동법은 기동 후에 스위치로 리액터를 단락한다. 저 리액터 기동법이 뭐냐면요. 이제 개폐기, 스위치든 개폐기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동기 있다고요. 삼상 유도 전동기, 농형. 그래서 이제 L1, L2, L3 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전원이. 그래서 여기 이제 개폐기 이렇게 있다가, 개폐기, 스위치 있다가, 닫으면 돈 들잖아요. 그죠? 근데 기동 시에는 이제 기동 전류를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액터를 하나 이렇게 다는 거예요. 리액터들을. L을. 네. 그러니까 요 위에 또 스위치가 하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닫으면, 그래서 기동 시에는 이게 딱 닫혀요. 그래서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요. 리액터 달고 들어간다고요. 이게 XL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동 전류가 줄어들죠. 이게 없는 거보다. 그러다가 기동할 때만 기동 전류를 줄여야 되니까 이거 달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여기. 이거 좁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스위치를 기동이 끝났어요. 이제 얼추 기동 됐어요. 그때 이걸 닫아버리는 거죠. 닫아버리면 전원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일리 안 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 이게 리액터 기동법이에요.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이 리액터를 달아요. 그래서 기동 시에는 얘는 다 열려 있어요. 얘는 열고 얘만 닫는 거예요. 그러면 기동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얘가 전류를 제한해서 줄여서. 그랬다가 기동 끝나면 이걸 닫아버려요. 그럼 얘가 단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전류가 일리 안 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말지. 단락이 되면. 예,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설명이. 리액터를 단락시켜주는 거죠, 단락. 그 다음에 4번. 기동보상기법은 최종 속도 도달 후에는 이 기동보상기법이 뭐냐면 단권 변압기를 이용해가지고 승합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단권 변압기 가지고 전압을 떨어뜨려서 기동시켜요. 네, 기동전류 줄이려고. 그랬다가 기동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권 변압기에서 전압을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려서 기동을 해서 속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원래 전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동보상기법은 최종 속도 도달 후에는
기동보상기를 탈락시켜 버려야죠. 얘도. 그죠? 원래 전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4번이 틀렸습니다. 기동보상기가 계속 나중에 필요 없죠. 그냥 전원 그냥 들어가게 하면 되니까 기동보상기 안 통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37번이었고, 그 다음에 38번. 3상 반작용 전동기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반작용 전동기. 반발 전동기하고는 다릅니다. 네, 반작용 전동기는. 자, 이거 동기 전동기 설명이 있었나?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유도 전동기를 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오면 유도 전동기 문제하고 많이들 헷갈려서 이걸 여기다가 놓는 건데, 이거 동기기 문제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이게 동기기이기 때문에 이 반작용 전동기라는 게. 그래서 3상 반작용 전동기의 이게 전기자 반작용을 이용해서, 이거 설명하면 기억나실 것도 같은데, 전기자 반작용의 증자작용을 이용해 가지고 철심만 있고 자극인데, 예를 들어서 N극인데 철심만 있고 여기에 계자권선이 없다고. 그리고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들어가는 전류. 들어가면 전류면 안 되지. 나오는 전류. 나오는 전류로 해서 나오면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쪽은 들어가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쪽이니까 이렇게. 여기 들어가는 쪽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철심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제 한 바퀴 더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여기가 무슨 극처럼 돼버려요, 이 철심이. N극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원래 N극에서 자기장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권선이 없어요. 철심만 놓고 전기자 반작용을 통해서 자극처럼 쓰는 거죠. 이걸 전기자 반작용을 이용해서 자극을 형성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작용 전동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동기전동기라고요. 동기전동기. 시계 같은 데 쓴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소형, 소출력. 권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 권선이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기기가 동기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기기에도 있었고, 제가 여기 유도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거 유도기 쪽하고 헷갈리셔가지고 이 문제를 구분 잘 하시라고 여기다 한 번 더 넣어놨어요. 답은 4번. 39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 중 저항 제어법의 특징. 권선형 유도 전동기 속도 제어법 중에 저항 제어법이면 2차 저항 제어법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2차 저항 제어법의 특징이 뭐였죠?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 장점. 뭐 단점으로는 이제 2차 여자법에 비해서 그 속도 제어폭이 좁고, 그다음에 효율이 떨어지고 운전 효율이 낮고. 맞나요? 이런 거 있었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0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기동하면서 동기 속도 이하까지 회전 속도가 증가할 때 회전자의 전압은 그랬습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동기 속도 이하, 동기 속도 아마 근처까지, 동기 속도 이하, 그러니까 근처 이하. 어쨌든 뭐 동기 속도보다 빨라질 수는 없으니까 동기 속도 근처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동해서. 회전 속도가 증가할 때 회전자 측 전압은 그랬어요. 자, 회전자 전압이니까 E2 뭐예요? 회전할 때의 전압입니다. 기동해서 지금 속도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회전 시 E2 다시죠? 얘는 이게 SE2였잖아요.
E2는 정지시잖아. 이게 고정된 값이고 얘는 정지시 값은. 그럼 결국은 슬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당연히 속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슬립은 ns분의 ns-nr. 기동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럼 이게 백이니까 빼기가 점점 커지니까 슬립은 점차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E2-는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또는 얘가 서 있는데 이게 돌면 여기에 기전력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따라 돌잖아요. 근데 동기 속도하고 이 속도가 거의 같아질 때까지 오게 되면은 여기 얘도 1000rpm으로 도는데 얘가 뭐 한 90rpm 정도로 따라 돌면 실제로 속도 차는 10rpm밖에 안 나서 여기 전압 얼마 유도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원리 설명할 때 했던 거. 예, 그거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권선의 유도 전동기가 기동을 해서 동기 속도 이하까지 회전 속도가 이제 점점 증가를 할 텐데 예, 그 과정에서 회전자의 전압 E2-는 어떻게 되느냐? 줄어든다고요. 점차. 속도가 빨라지면서 슬립이 줄어드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번. 권선형 3상 유도 전동기 2차 회로에 Y 접속되고 2차 각 상해 저항은 0.35mm이며 1, 2차 리액턴스의 합이 1.5mm이다. 이 기동 시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삽입해야 할 저항값은 이건 그냥 맨 끝에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삽입저항. 그러니까 사실은 속도 토크 특성 곡선에서 왜 이렇게 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최대 토크로 기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집어 넣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삽입 저항가 이거 구하는 거 예, 근사식 중에 이거 그냥 x2-r2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외워라라고 한 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2차 합산 리액턴스가 얼마예요? 이거 합산 리액턴스예요? 예, 1.5. 2차 권선의 저항은요? 0.3? 예, 0.3. 그럼 답이 1.2예요. 1.2. x2-r2 이렇게 해서 좀 암기를 하고 계세요. 이 근사식이에요. 근사식. 근사치. 이렇게 해서 최대 토크로 이렇게 기동을 하기 위한 이렇게 하기 위한 저항, 삽입해야 될 저항값 구할 때 근사치로 이런 식을 사용을 한다. 암기를 해두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42번 3상 유도전압조정기 유도전압조정기 3상 특징이 아닌 것은 블록원선의 회전자계가 발생한다. 저 1차 권선이 그러니까 단상하고 똑같아. 아까 3상 유도전압조정기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볼 때는 단상 유도전압조정기하고 똑같은데 여기 1차 권선 또는 블록원선, 여기 2차 권선 또는 직렬권선이라고 하죠. 근데 3상의 경우는 여기가 이제 한꺼번에 돌아갈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로 입력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1차 권선들이죠, 지금 여기가. 또는 블록원선. 얘들을 2차 권선 또는 직렬권선. 3상에서도 그렇게 불러요. 어쨌든 여기에 이제 3상 집어넣으면 여기서 회전자계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회전자계 때문에 여기에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 거고. 회전자계에 의한 전자 유도작용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래서 1번 블록원선의 회전자계가 발생한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입력전압과 출력전압 사이에 위상이 같다 그랬는데 단상은 위상차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3상은 입출력 간에 이거 위상차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특징이 아닌 거라고요.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의 위상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43번. 일반적인 농용유도 전동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1번 2차 측을 개방할 수 없다. 없어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농용은. 회전자가 이렇게 생겼다고 2차가. 뭐 이걸 어떻게 개방을 해요, 이거를. 뭐 회로도 없는데.
그 다음에 2번. 2차 측의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 유도된 전압 측정할 수 있어요? 뭔 단자가 있어야 측정을 하죠. 전압계 돼서. 예,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 2번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2차 자체에는 전기적으로 어떤 회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농형은. 그래서 2차를 뭐 제어하거나 뭘 측정하거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SE2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유기전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E2 다시 얘기하는 거죠, 요거. E2 다시. SE2. 그 다음에 EC는 외부에서 2차 회로에 가하는 2차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전압, 즉 슬립 주파수의 전압. 그러니까 2차 여자법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EC가 SE2와 반대 위상일 경우에 EC를 크게 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SE2는 SE2 빼기 뭐 EC는 일정하다. 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 2차 여자법 쓸 때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SE2 다시 E2 다시가 회전자 측 기전력이 이렇게 있는데 EC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전압을 상승시키면서 속도도 상승한다고. 근데 요게 E2 다시 요게 외부에서 집어넣는 EC 슬립링에서 저 권선형 유도전동기 그 회전자 요 슬립링 여기서 직접 전압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C를 저 주파수 맞춰가지고 그거 할 때 E2-가 여기 전압이 SE2 요게 요건데 여기서 집어넣는 EC가 요거면 이렇게 같은 위상일 때는 전압을 올리니까 이건 속도 상승한다고 보라고. 반대로 이 위상을 뒤집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넣으면 전압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벡터로 그린 거면은 이게 SE2인데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SE2가 이쪽인데 EC도 이쪽이면 이건 속도 상승이고 E2-가 SE2, E2- 그러니까 이게 이쪽인데 EC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 위상 뒤집어 넣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딴 거 볼 필요 없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EC하고 SE2하고 방향이 어때요? 반대잖아요. 그럼 속도 감소죠. 46번. 이거요. 관연도 문제 보면 분명히 이렇게 그려진 문제도 있어요. 이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속도 상승이에요, 얘는. 얘는 지금 속도 감소고. 답이. 자, 46번. 삼상유도전동기 경부하 운전 중에 한 선의 표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책에 45번이 있어요? 네. 제 책에는 없을까요? 봐봐요. 45번. 삼상유도전동기 기동 특성에서 기동 토크 T, 아마 이제 기동이니까 스타트 해가지고 S를 쓴 것 같아요. 토크 스타트용, 그러니까 기동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약간 크대요. 그때 가속 토크로 작용하는 것은 단 전동기의 토크를 그냥 T라고 한다. 그러면 가속 토크가 어떻게 되려나요? 그러니까 이 전동기 운전 관계를 보면 전동기가 부하를 돌리려고 하는 토크가 있고 전동기의 토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하가 반항하는 토크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맞나요? 그러니까 부하가 버티려고 하는 토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기 추진용 모터로 배에서 스크류를 돌리는데
우리가 저 물에다가 손바닥 이렇게 넣고서 물을 이렇게 휘저으면 이렇게 살살 움직일 때는 그 힘을 그렇게 많이 안 받는데 이거 속도를 조금만 올리려고 이제 조금 세게 이렇게 해보면요. 천천히 움직일 때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스크류가 이게 돌아갈 때 이게 저 전동기 토크가 막 이걸 돌리려고 막 들면 이 부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물 속에서 저 스크류가 돌면 그 반항 토크를 받거든요. 이게 돌리려고 할 때 힘을 받는다고요. 버틸라고 하는 토크. 그게 부하 토크라는 게 그거예요. 부하의 반항 토크예요. 그러면 전동기가 돌아가려고 하는 토크하고 그 반항 토크가 똑같아지는 그 순간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속도가 기동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속도로 돌게 된다고요. 안정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부하가 반항하는 토크가 만약에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막 얘는 돌으려고 토크를 주는데 이 토크보다 버틸려고 하는 토크가 더 크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든다고, 떨어진다고요. 반대로 전동기의 토크가 더 크면 반항 토크보다 더 반항하려고 하는 것도 막 더 커요. 토크가. 그럼 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동기 토크하고 이 부하의 반항 토크하고의 차이, 그게 결국은 가속 토크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속 토크로.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2번. 아니 2번이 아니 반항 토크가 지금 뭐죠? 부하 토크가 TC죠. 그러면 전동기 토크를 T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동기가 내는 토크하고 그다음에 버티는 토크의 차. 그러니까 2번의 그 차만큼이 결국은 가속, 속도를 올리는 토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46번. 삼상 유도전동기가 경부하로 운전하던 중에 한 선의 퓨즈가 끊어져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단상 운전이 돼요. 삼상 유도전동기 선 3개 들어가서 운전하다가 선 하나가 끊어졌어요. 전원선 3개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단상 교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상 유도전동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러니까 단상하고 삼상의 차이가 뭐였죠? 삼상은 스스로 기동 토크를 만드는데 단상은 교번작에는 스스로 기동 토크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얘는 삼상으로 해서 운전하다가 끊어졌잖아요. 지금 경부하로. 그리고 기동은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요, 이거. 근데 부하는 똑같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선으로 전류 공급을 했을 텐데 부하는 똑같은 부하량이 걸려 있는데 두 선 가지고 전류를 분담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선에 흐르는 전류는요. 물론 끊어진 쪽이 안 흐르겠죠. 네, 살아있는 쪽 전선의 전류는 당연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떨어져요. 네, 속도는 약간 감소한 상태로 회전은 계속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중부하였으면요. 전류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쪽. 그러면 거기 퓨즈도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퓨즈도 다 끊어진다. 이렇게 이게 그 문제도 있다고요. 이 문제가. 근데 지금은 경부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많이 걸려 있지 않은 가벼울 경자입니다. 부하가 조금만 걸려 있었으니까 뭐 좀 전류가 증가되더라도 뭐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증가한 상태에서 회전은 계속 된다. 정확하게는 약간 감소한 속도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교류전동기에서 브러쉬의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용이한 전동기. 아까 제가 물론 이게 얘기가 톰슨 전동기에서 나왔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냥 그 톰슨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거의 대부분의 정류자 전동기들은 브러쉬의 이동으로 기동, 속도 제어, 정역 대부분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 1, 2, 3, 4 중에 정류자 전동기 뭐밖에 없어요? 실하계 전동기. 이거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답은 실하계 전동기.